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 손자병법 일부 최은정입니다. 국내 증시가 모두 뚜렷한 방향성을 나타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간밤에 유럽 증시는 하락세가 우세했었고요. 유럽발 우려감에 미국 증시는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유럽 연합 회원국들이 이란 석유에 대해서 수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잠정 합의했다는 소식에 국제유가는 또다시 소폭 오름세를 이어갔는데요. 나흘 만에 쉬어간 국내 증시가 오늘은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는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명식 전문가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이 시각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지수와 함께 동시호가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예, 오늘 국내 증시는 그래도 어제 종가보다는 소폭 오름세로 장을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5포인트 오른 1871로 시초가를 형성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움직임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0.09% 소폭도 조정을 받으면서 장을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밖의 종목들은 대체로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태인데요.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가 어제여서 오늘도 강한 모습입니다. 강보합권 출발이 예상이 되고요. 포스코가 1% 강세를 보이면서 39만 2천 원 선에서 시초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종목들 움직임 좀 더 보겠습니다. 어제 은행주의 낙폭이 컸었는데요. 오늘도 은행주는 흐름이 좋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한지주가 0.12% 정도, 또 KB금융도 보합권 내에서 출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최근 전력 수요에 대해 증가세가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1.5% 정도 강세로 장을 출발할 것 같습니다. 국제유가 상승 소식에 오늘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S-오일 같은 종목들도 강세로 장을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에 LG전자가 1.2% 정도 조정받으면서 장을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상황도 보겠습니다. 닷새 연속 오름세를 이어간 코스닥 지수는 오늘도 4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520선에서 장을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움직임 살펴드리겠습니다. 동시호가 상황을 지금 보고 계신데요. 일단 1위부터 한 10위권에 있는 종목들이 일제히 빨간불을 켠 채 장을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위 셀트리온이 1.12% 강세 출발하면서 36,000원 선에서 시초가를 형성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2위 종목이죠. 다음 역시 1% 이상 반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연구소가 강보합권, CJ 오쇼핑도 0.5% 정도 오를 것 같고요. 메디포스트, 포스코 ICT에도 강하게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CJ ENM이 2% 급등하면서 31,950원, 32,000원 선 오늘 회복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밖에 SFA나 SK 브로드밴드, CJ, 네오이즈 게임즈도 강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제 SNS, UCC 관련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잠시 뒤에 오늘장 그 같은 종목들이 또 한 번 상한가를 갈 수 있을지도 함께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SM도 1.6% 강세인데요. 최근 들어서 또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이 각광받고 있죠. SM이 1.6% 오르며 49,000원 선 회복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차바이오엔도 1.2% 강세 출발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우하이텍도 1% 오르면서 14,250원 선 시초가 형성할 것 같습니다. 저 아래 CNK인이 9% 급등하면서 1,700원 선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1월 5일 목요일장 출발이 됐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그래도 소폭 오름세로 장을 출발한 것 같은데요. 먼저 코스피 상황부터 살펴볼게요. 이명식 전문가 풀어주십시오. 네, 오늘 유럽 증시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초가 대비 강보합권 소폭 1포인트 오른 1868포인트에서 시작이 될 텐데요. 일단은 코스피 지수의 경우 심리적으로 1860포인트 61선 위에 안착했다는 그런 측면에 있어 투자 심리가 호전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 최근 들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현재 장 초반 현대차, 포스코, 현대모비스 등 삼성전자의 뒤를 이어 자동차 관련주들이 강보합권을 형성하면서 상당히 견조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고요. 연초에 강한 상승 흐름이 전개됨으로 인해서 현재 1868포인트, 현재 1870포인트, 약 한 10포인트 정도의 가격 호가를 두고 현재 좋은 흐름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 지수를 살펴보면 역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상승 흐름이 현재 긍정적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현재 뚜렷하게 강한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업종은 보이지 않고 업종 전반에 걸쳐서 현재 견조한 흐름이 현재 상승 흐름이 전개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소의 그 상승 종목을 살펴보면은 다우기술이 최근 들어서 강한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고 성진 지오텍이 현재 그 재무구조 개선과 함께 강한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일진전기. 그러니까 현재 그 플랜트와 SOC 관련 종목군들의 상승 흐름이 강하게 전개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상승 흐름은 역시 소형주들의 강한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비상교육, 그 다음에 일부 그 CJ 푸드 등 내수 관련주들이 소폭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랜만에 OCI가 3%대 상승하면서 바닥권에서 탈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 폴리실리콘 가격 반등이 현재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고 전반적으로 그 코스피 시장의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개별 종목군들의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연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강한 상승 흐름에 뒤를 이어 일부 개별 재료 보유 종목군들, 그 다음에 턴 어라운드가 전개되고 있는 일부 개별 종목군들의 상승 흐름이 현재 전개되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코스닥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 셀트리온이 현재 1%대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그 다음이 그 4분기에도 실적 호전이 그 예상되는 그러한 가운데 현재 12만 5천 원대를 공고히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안철수 연구소가 금일은 소폭 내림세를 보이면서 15만 8천 원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그 CJ ENM의 경우는 최근에 개봉한 마이웨이 흥행 실패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최근에 주가가 약세됐음에도 불구하고 기관 수급이 받쳐주면서 현재 2% 상승한 3만 2천 원대를 근접하는 오름세가 형성되고 있고 최근 들어 게임 관련주의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오이즈 게임이 현재 강보합권을 형성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OCI 모터리얼즈의 경우는 OCI와 함께 동행성을 보이면서 현재 1% 상승한 79,400원을 형성하면서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도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은 현재 1, 2%대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상승률 상위 종목을 살펴보면 역시 SNS 테마가 뒤늦게 부각이 되면서 가비아, 인포뱅크 등 일부 그 재료 보유 종목군들이 강한 상승 흐름이 형성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 중국에서 그 조류 독감 이야기가 나오면서 파루라든가 제일바이오, 일부 바이오, 중앙 백신 이러한 그 제약 관련주들의 상승 흐름이 현재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들어서 비트컴퓨터를 중심으로 한 헬스케어 관련주의 상승 흐름이 무섭게 질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화제약이 8%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네오팜 역시 8%대 상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도 현재 그 개별 재료 보유 종목군들의 강한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일단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코스닥 시장까지 함께 좀 봐주셨는데요. 오늘은 좀 특징적인 부분이 대선 관련주죠. 박근혜, 안철수 관련주들이 일제히 좀 조정을 받고 있다는 점이겠고 어제 올랐던 SNS 관련주들이 오늘도 급등세입니다. SK컴즈라든지 가비아, 오늘과 내일 같은 종목들이 벌써 상한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국내 증시 흐름 봤고요. 우리와 함께 일본 증시도 막 출발이 됐는데요. 상황 어떤지 흐름 보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남성욱 대리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일본 증시가 1% 이상 반등을 줬었는데요. 오늘 흐름은 어떻습니까? 오늘 니케이 지수 8,506.75포인트로 0.6%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일단 추세적으로는 하락 추세를 벗어나기는 좀 힘든 모양이고요. 일단 8,600포인트를 치고 올라가 줘야지만 추세 전환에 대한 가능성을 좀 잡혀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티모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과 일본을 차례로 방문한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글로벌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성장을 부양하기 위한 정책, 그리고 이란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글로벌 공조 방안을 비롯한 기타 양국 간 현안 등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분이 낼지는 이제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전해드릴 소식이 그리스 관련 소식입니다. 이제 그리스 정부가 이제 2차 구제금융이 집행되지 않을 경우 유로존을 탈퇴하겠다고 3일날 발표했었고요. 공식 언급한 거는 요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요번 발언은 이제 추가 구제금융의 이제 지원 조건인 그리스 정부의 긴축 재정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서 이달 하순 EU가 이제 그리스에 감사단을 파견할 시점에 앞서서
일종의 이제 신경전 차원이 아닌가 이런 분석이 많았고요. 국가 부채가 3,500유로에 달해서 이제 채무 불이행 상황에 내몰린 그리스를 위해서 EU는 2010년 5월달에 이제 첫 번째 구제 금융을 지원했었고요. 지난해 이제 10월에 이제 2차 구제 금융을 이제 지원을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EU와 그리스 정부 사이에 이제 신경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로 관련된 소식, 그 유로존 관련된 소식을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이유가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유럽 관련돼서 많이 그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릴 거는 이제 그 EU에서 이러한 석유 수출 금지에 대해서 잠정 합의했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핵무기 개발을 둘러싼 이제 갈등 수위가 상당히 높아질 전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오는 30일 열리는 이제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이제 석유 수출 금지를 포함한 강력한 제재안을 이제 공식화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U의 이제 마이클 벤 대변인은 이러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석유 수출과 경제 분야에 이제 제재 조치가 이제 포함될 것이라고 말을 했었고요. EU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난해 이제 12월 이란의 석유 수출 금지를 논의했었지만 석유 수입량의 이제 14%를 이란에 의존하고 있는 그리스의 반대로 무산됐었습니다. 그리스는 여전히 제재 조치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석유 관련돼서 그 국제 유가에 대해서 이제 변동성이 커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일본 관련 종목을 투자하실 때도 관련 종목에 투자하실 때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 리딩 투자증권의 남성욱 대리와 함께 일본 증시 출발 상황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외환 채권 시장 동향 보겠습니다. 한양증권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 오늘도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환율이 이틀째 내리면서 1,140원선 후반까지 왔다가 오늘은 소폭 오르는 것 같습니다. 시장 흐름 좀 봐주십시오. 네, 전일 외환시장은 미국의 경제지표 호조에 1,150원을 하향 돌파해서 1,145원경에 시작한 이후에 증시가 혼조세로 연출이 되고 그리고 결제수요가 꾸준하게 유입이 되면서 전일 대비 한 2원 정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은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전일 대비 90전 상승한 1,149원 50전의 장이 개장한 이후에 1,151원까지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은 달러 선물에서 지금 1,000계약 정도의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주식에서도 한 80억 원 정도의 순매도를 기록하면서 달러의 상승 우위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은 이제 유럽의 우려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이란과 이스라엘의 정정불안 소식들이 계속 들리면서 달러원의 상승 재료에 조금 더 많이 노출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1,150원대 등락이 가능해 보이는데요. 일단 5일 이평선인 1,151원 선에서의 저항 여부를 확인을 하셔야겠고 상향 돌파되면은 1,150원대 중반까지의 상승 흐름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채권 시장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채권 시장은 여전히 계속 박스권 장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일 대비 이틱 상승한 104.63의 국채 선물이 개장되고 있는데요. 일단 그동안 작년 연말에 MMF 환매 수요로 단기물이 상당히 많이 급등을 했었는데요. 어느 정도 되돌림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전 레벨로 복귀를 했고요. 따라서 단기물 쪽에서의 매기가 많이 몰렸었는데 이 수요도 어느 정도 좀 잠잠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도 좀 특이한데요. 작년 말에 17,000계약 이상 순매수하면서 12월 29일 날 상한가까지 기록을 했었는데 이후에 3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하면서 또다시 17,000계약 누적 순매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날 하루 동안 매수했던 물량을 모두 뱉어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잡지 못하고 단기적인 매매에 치중하고 있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따라서 이번 이제 1월달 금통위 가 다음 주에 있는데요. 다음 주에 1분기 혹은 상반기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이런 힌트를 얻고자 시장은 많이 노력을 할 것 같고 이에 대해서 방향성이 상당히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외 변수는 안전자산 쪽으로 조금 더 많이 몰려있는 모습이고 따라서 금리가 많이 오르기도 그리고 또 레벨 부담으로 인해서 금리가 많이 하락하기도 그런 어려운 장세는 상당 기간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한양증권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과 함께 외환 채권 시장 동향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잠시 후 오늘장 강정원의 공략주를 잡아라가 이어집니다.
예, 강정원의 오늘장 공략주를 잡아라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강정원 전문가 화상통해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어제 주셨던 종목부터 볼까요? 어제 오스템 임플란트를 주셨었는데요. 장중에는 5%나 급등을 했었고 종가상으로도 4% 상승이었습니다.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오스템 임플란트는 그 임플란트 교육을 통한 수익성 가시화가 이제 올해부터 실적으로 연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올해 실적이 이제 수출 비중이 20% 수준이었습니다만 이 카자흐스탄과 베트남 이런 4개국 신흥 시장에서도 해외 범위를 설립하면서 이런 그 매출 비중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일본 후생성의 그 GS 계열 임플란트 제품이 승인받으면서 일본 쪽에도 이제 매출처가 증가되는 그런 모습을 기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는 그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올해 60%와 320% 이상 증가될 것이라는 그런 부분 확인하시고, 저희의 목표가 14,000원까지는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아주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스템 임플란트가 오늘 장에서는 한 1% 정도 밀리는데요. 여전히 홀딩 관점을 제시하셨고요. 오늘 어떤 종목 공략해보면 좋겠습니까? 네, 오늘 말씀드린 종목은 네테스입니다. 디스플레이형 전자재료를 생산하는 IT 부품 소재 업체고요. 웨이퍼 레벨 패키징 시장에서의 비약적인 매출 성장과 더불어서 이 고객성 확대가 기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웨이퍼 레벨 패키징은 그 반도체 칩의 고성능화와 경량화, 이 수용화 요구에 대한 패키징 형태인데요. 이 기존의 칩 레벨 패키지와 다른 점은 그 웨이퍼를 이 낱개의 칩으로 전달해서 이 각각의 제조 공정을 거쳤던 기존의 칩 레벨 패키징 기술과 비교해서 이 웨이퍼 상태에서 모든 제조 공정을 거친 후에 이 낱개의 완성품으로 불러내는 새로운 패키징 기술을 말합니다. 관련해서는 저기적 특성이 우수한 장점이 있고, 동사는 그 펌핑 기술력, 플래치 펌핑이라고 해서 이 반도체의 그 후공정에서 이 전기적 흐름 효율성을 좀 최대화하고 이 웨이퍼 크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말하는데,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사업 다각화에도 추진 중에 있고요. 이 디스플레이 시장의 그 소비 심리 회복에 따라서 이 중국 시장을 비롯한 높은 성장성이 전망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사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를 둘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4분기 실적 호전 기대감과 이 삼성전자 투자 확대 수혜를 둘 수 있습니다. 동사의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3%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고, 영업이익도 25% 감소하는 아주 부진한 실적을 좀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전망 산업인 반도체 경기의 그 부진과 이 한일 하락의 영향이 3분기까지는 이어졌습니다만, 4분기 매출액은 580억을 전망하면서 전분기 대비해서는 10%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 영업이익도 62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전분기 대비 15%,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제 그 WLP 실적에 따라 증가에 따라서 이 4분기부터 실적 개선이 이어지고, 이제 삼성전자와 애플 향해도 이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삼성전자의 빅메모리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가 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역시 최대 수혜주로 동사가 부각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WLP, 웨이퍼 레벨 패키징 라인도 본격적인 증설에 나서고 있고, 이제 올해 삼성전자 투자 확대뿐만 아니라 현재 월 9만 장 수준인 이 12인치 웨이퍼 레벨 패키징을 15만 장까지 증설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러한 캐파 증설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에도 실적 모멘텀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 시작 포인트 역시 실적을 줄 수 있는데, 일단 2012년 올해 실적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연간 매출액은 18.2% 증가한 2,500억대를 전망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지난해 2011년 대비해서 43% 증가한 320억대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순이익 역시도 90% 이상 대폭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올해 예상 EPS가 1,660원대입니다. 시장 컨센서스 적정 밸류에이션을 13배에서 PER 14배를 적용한 22,000원대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주가가 다시 한번 레벨을 될 수 있는 그런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기관과 외국인 매수자를 둘 수 있는데요. 최근에 12월 26일부터 전일 기준 15만 7천 주의 기관과 외국인 30만 주 누적 수매수를 보이고 있는 부분을 투자 포인트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예, 네페스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짚어주셨고요. 기술적인 분석도 해주십시오. 얼마쯤 사보면 좋겠습니까? 네페스 최근 주가가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현 주가 17,000, 오늘 지금 플러스 150원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주가 수준이 10일과 20일 이평선, 60일 이평선 또 우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최근에 반등이 나오면서
이 이평선을 지금 안착되는 그런 이후의 주가 수준이 놓여지고 있습니다. 현 주가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가격대고 17,200원대 현 주가를 매수가로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9,000원. 일단 신고점 갱신에 따른 어떤 그 목표가 19,000원까지만 일단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6,000원 하루에 손절로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개장한 지 얼마 안 지났는데요. 지금 공략해 볼 만한 종목으로 넷패스 강정원 전문가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지금 시각이 9시 16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시장 흐름 보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 공평입니다. 뉴욕 증시는 경제지표 호조와 유로존 위기가 맞물리면서 혼조세로 장을 마쳤는데요. 이에 따라 국내 증시도 오늘장에서 변동성 장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어떤 움직임이 있을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현재 상황 어떤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피 지수는 3포인트 상승한 1869포인트로 장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장중 하락 전환한 상태입니다. 0.89포인트 떨어진 1865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 내용 확인해 보시죠.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74억 원, 기관은 57억 원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만이 매도하고 있는 가운데 148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3포인트 상승한 520포인트로 장 출발했는데요. 현재는 4포인트 상승한 520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개인은 38억 원, 기관은 7억 원 매수 우위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은 42억 원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죠. 삼성전자는 약보합권에서 107만 3천 원에, 현대차와 포스코는 강보합권에서 22만 5천 원과 38만 9,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전력은 1.92% 상승한 26,550원에, 삼성생명은 약보합권에서 8만 2천 원에, 하이닉스는 1.8%대 강세 보이며 24,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1% 상승한 15만 2천 원에, S오일은 0.5%대 강세 보이며 10만 5,500원에, SK텔레콤은 보합권에서 13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죠. 셀트리온은 0.7% 상승한 3만 6천 원에, 다음은 강보합권에서 12만 5,100원에, 포스코 ICT는 2.17% 강세 보이며 9,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시죠. CJENM은 3%대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32,2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브로드밴드는 강보합권에서 3,445원에, 네오위즈게임즈는 1.8%대 강세 보이며 43,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동선은 강보합권에서 31,100원에, OCI 머트리얼즈는 2%대 강세 보이며 82,200원에, SM은 0.21% 상승한 48,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1시간 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예, 오늘 국내 증시가 뚜렷한 방향을 잡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장중에 하락 전환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또다시 소폭의 오름세로 돌아선 상태고요. 그나마 코스닥이 좀 견조한 상승세를 이어주는 중입니다. 자, 4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오는 27일 삼성전자와 LG 디스플레이를 시작으로 시작이 되게 될 텐데요. 과연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일단 실적은 좀 그다지 좋지 않다라는 의견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오늘 장 출발 전략 자세히 짜보겠습니다. LNS 파트너스 하창봉 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하창봉 팀장님 오늘 장 체크 포인트 짓기에 앞서서 먼저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좀 여쭤볼게요. 일단은 아침에 약간 내려간 건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오늘 다시 반등의 타이밍이 왔다 말씀드렸고 예. 어저께 동시효과 때 사실 삼성전자 한 2만 원 정도 빠지면서 시장 자체 조금 내려간 건 있습니다. 약간 종가 저가로 끝났었는데 어저께 삼성전자에서 약간 주목됐던 거는 투신에서 어저께 삼성전자를 한 4만 6천을 팔았는데 제가 하루 당일 기준으로 보니까 삼성전자를 4만 6천 주를 판 거는 10월 7일 이후에 예. 처음이었다 말씀드리겠고 뭐 그런 관점에서 시가총액 비중 한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어저께 조금 쉬어졌기 때문에 장은 좀 쉬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조심스러운 반등 랠리는 조금 이어질 수 있다. 그렇게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유럽 시장을 잠깐 보면 어저께 이제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오후 거래일 만에 조금 조정을 받았고 실제적으로 미국 시장이 조금 오후에 또 전약 후강으로 당겼죠. 역시나 지금 같은 경우 유럽 쪽은 역시나 살얼음판이라는 표현을 써야 될 것 같고 그런 와중에도 미국발 경제 지표가 그것을 좀 잡아주는 버텨준다 그래 봐야겠죠. 그래서 역시나 지금 미국이 좀 버티고 있는데 이 수급 구조가 어디까지 갈지는 조금 지켜봐야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상황만 봤을 때는 역시나 유럽 쪽은 불확실성 지속, 미국은 그나마 경제 지표로 버텨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유럽 불확실성 같은 경우 어저께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스페인 같은 경우 유럽에서 보통 경제 그 순위로 따지면 4위 정도가 되는데 경제 규모가 아까는 구제 금융설 루머도 좀 돌았고 약간은 그러다 보니까 채무 위기 우려가 좀 제기됐다 말씀드리겠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유럽은행들이 6월 달까지 한 1,150억 유로 정도를 자본을 확충을 해야 됩니다. 어저께 그래서 유럽 그 최대 은행이 할 수 있는 유니크레딧이 한 75억 유로 정도를 유상 증자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증자 75억 유로 한 것도 문제지만은 하늘 때 할인 가격 자체가 43% 정도 할인한 가격에서 했다는 거. 그만큼 유럽은행들이 지금 자본 확충에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 이런 것이 좀 악재였다 말씀드리겠고 다양스러운 거는 독일이나 포르투갈이 작지만은 성공적인 국채 발행이 이루어졌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왜 이렇게 지표가 너무 좋게 나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싶은 생각도 합니다만 일단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지표가 좋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뭐 업무론적인 접근할 필요는 없고 그냥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어제 미국 제조업 경기를 나타낼 수 있는 공장 주문 같은 경우가 시장 컨센서스보다는 조금 못 미쳤습니다만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는 거 그런 거 좀 전반적이고 자동차 사실 이제 우리 현대기아차는 좀 긴장해야 되는데 미국 본토 자동차 GM이라든지 포드 3사, 크라이슬러 3사에 미국 자동차 판매가 좀 급증했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미국은 좀 땡겨졌다 말씀드리겠고요. 오늘도 지금 장이 한 2포인트 정도 강세 조금 보이고 있는데 사실 지금 연초 대부분 약간 시장이 계산을 끼웠고 상이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정권사 대부분 리포트가 불안하지만은 조금 상승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약간 연초 불안한 정시지만 장이 어쨌든 60일선 돌리고 올라가기 때문에 약간 상승 좀 지속될 수 있다 말씀드리겠고 수급적으로 보면 오늘 아침에도 지금 보면 외국인이 조금 팔고 있습니다. 한 160억 팔고 있고 기관 쪽에서 180억을 사는 거 외에는 특별한 건 없는데 일단 외국인 저는 현선물 매수 스탠스는 조금 유지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관점이고 실제적으로 선물 시장 같은 경우가 이제 그저께 오늘 목요일이니까 화요일이 되겠네요. 만계약 정도를 매수해주면서 프로그램 시장에서 사실 많이 당겨줘가지고 장을 한 50% 당긴 거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기계가 당겼기 때문에 기계는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기계에 들어가는 자금도 우리 사람의 자금이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너무 그렇게 기계가 샀다 프로그램이 샀다 창구를 통해 샀다 해서 비중 두지 말자 오히려 베이시스 강세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수급적인 면에서는 그래도 외국인 현선물 스탠스는 조금 기대할 수 있지 않나 말씀드리겠고 저는 오늘 가장 중요한 걸 삼성전자에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삼성전자 보시면서 기술적인 분석하시는 분들이요. 갭 메우기를 할 것이다. 뭐 삼성전자가 108만 원까지는 조정을 받을 것이다 했었는데 오늘 좀 추가로 더 내리네요. 사실 삼성전자를 가지고 기술적 분석하시는 분이 있다는 게 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삼성전자는 그 기술적 분석할 필요는 없는 주식인데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죠. 뭐 그런 해석의 차이니까. 솔직히 삼성전자 기술적 분석은 종합주가 기술적 분석을 같이 하면 되니까 이런 말씀드렸다 말씀드렸고 오늘도 한 1% 빠집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110만 원 하고 있는데 국내 유수 정권사의 삼성전자 목표가가 최대 비싼 게 한 140만 원, 중간값이 한 13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그럴 때 보통 정권사들이 어떤 그 종목의 대형주의 목표가를 세울 때는 최소한 30에서 한 40% 업사이드 수익률을 제시하는데 110만 원에 갖고 있는 삼성전자 목표가를 130만 원에서 멈춰 있다는 것은 기관들 자신들도 어쩔 수 없는 대안투자로 삼성전자 좋긴 한데 추가 상승에 대해서는 그렇게 확신을 못하겠다는 것이 시장에 좀 나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조금만 쉬고 있는데 일단 뭐 삼성전자 쉰다고 지수가 내려갈 건 아닙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장의 상승의 속도라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상승의 힘은 조금 경기될 수 있다 그런 말씀드렸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투신 쪽에서 한 46,000주 정도 약간 기관들이 약간은 좋긴 합니다만 비중 조절이 조금 들어갔다는 데 대해서는 삼성전자 어떤 뭐 지켜봐야 된다 말씀드렸고 삼성전자 설정 105만 원대 조금 밀린다 그래도 오늘처럼 또 자동차 쪽에서 어저께 외국인들이 계속 러브콜을 보여왔기 때문에 지수로만 봤을 때는 그게 염려할 건 아닌데 상승의 속도 측면 그리고 삼성전자가 쉬어줄 때 과연 전기전자 업종이라든지 기타 코스닥에 있는 IT 부품주들이 같이 쉬는지가 약간 키포인트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하창봉 팀장님과 함께 오늘장 체크포인트 짚어봤고요. 이명식 전문가
어떤 점에 포커스를 두고 계신지 듣겠습니다. 예, 일단은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종목에 집중을 해야겠죠. 예. 일단은 뭐 4분기 실적 어닝 시즌이 다가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실적 그다음에 업황이 개선되는 종목 쪽에 이제 중점을 맞춰야겠고요. 뭐 계속해서 그 유럽 문제에서 유럽 쪽에서 계속 호재와 악재가 이제 나타남으로 인해서 변동성 일시적인 그 변동성 장세가 연출되고 있는데 개인적 견해로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독일과 프랑스가 9일날 그 만남을 갖게 되는데 예전에는 그 정상회의를 하게 되면은 꼭 그 독일과 프랑스 이견 때문에 회의가 잘 진척이 못 되고 실망감만 알려졌는데 이번에는 그 9일날 먼저 독일과 프랑스 정상의 만남이 이루어진 이후에 23일날 재무장관 회의 그 다음에 30일경에 전체적인 EU 정상회의가 있는데 이러한 그 협상 흐름을 일정을 살펴보면은 일단은 핵심 사항에 대해서는 조율 과정을 미리 하고 이견 측면에서는 해소하고 본격적인 그러한 그 협상 막바지 국면에 진입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유럽 문제의 경우에는 1월달 큰 그 전환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하겠습니다. 뭐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이탈리아 국채 만기가 상반기에 특히 1분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적어도 1월 말에 타결점을 봐야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일단 뭐 유럽 문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판단이 되고 두 번째는 그 중국과 미국에서 그 제조 경기 지표가 호전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면에서 그 중국과 그다음에 미국,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그동안에 그 인플레 억제를 하기 위해서 긴축 정책을 펼쳐왔는데 현재 그 반등하고 있는 경기 지표가 다시 그 하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경기 부양 정책을 펼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 유지의 정책을 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뭐 미국에서도 뭐 실행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은 양적 완화에 대한 그 추가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뭐 1월을 분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경기 부양 정책 그러한 것들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국내 시장으로 들어오면은 역시 4분기 실적 시즌에 돌입하게 될 텐데 현재 뭐 삼성전자가 강한 상승 반등이 이루어지는 것은 뭐 그냥 그 향후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라 3분기에 나타났던 그 실적이 4분기에도 연장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이러한 것들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일부 그 납품 비중이 높은 스마트폰 관련주 그 다음에 기타 그 업황 개선이 되는 그러한 업종과 종목으로 중점을 두고 시장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일단은 유럽 문제는 1월 말쯤에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서 해결을 가닥을 잡아갈 것이고 일단은 중국 쪽에서 원자보 총리가 올해 경제 전망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내놨기 때문에 어제 좀 중국 증시가 1% 조정폭이 나왔었는데요. 중국과 미국 쪽에서도 양적 완화 정책을 펼 것이다. 걱정할 것 없다 이런 질문,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럼 오늘 증시가 좀 조정을 받는 게 어떻게 보면 매수 타이밍이 될 수도 있겠어요? 일단은 그 뭐라 그럴까 종목별로 가격에 약간의 그 변동성이 있는데 뭐 한 번에 뭐 만족할 만한 그 가격대 매수하는 것은 욕심이고요. 예. 적어도 뭐 한 3, 4일 정도 봐가면서 분할로 관심 있는 종목군들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판단이 되고 뭐 일단은 현재 국면에서 그 기술적 분석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뭐 21선이라든가 61선의 상승을 잡고 있는 그러한 종목군들 우선 그 다음에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개선되는 업황과 종목 이쪽에 우선적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예, 잠시 뒤에 구체적인 업종별 전략 짜보기로 하고요. 잠시 증권사 리포트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리서치센터 기업분석부의 소현철 부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예, 안녕하세요. 예, 먼저 지금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오늘 관심 갖고 계신 업종은 어떤 업종인지 좀 봐주십시오. 예, 뭐 계속 지금 IT 쪽에 관심을 갖고 있고요. 제가 화요일 날 말씀드렸던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주가가 강세입니다. 그 이유는 LCD 업황이 예상보다 빨리 지금 반등할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 주가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IT가 여전히 지금 주도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삼성전자가 잠깐 쉬어가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그래도 여전히 IT는 강하다라는 말씀이셨고 예, 오늘은 어떤 기업을 좀 소개해 주실 건지요? 오늘은 LG전자를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예, 뭐 LG전자 작년에 워낙 주가
실적이 휴대폰처 적자가 대규모로 나면서 주가가 뭐 5만 원대 초반까지 크게 하락을 했었는데요. 최근 유상증자 이외 주가가 오히려 지금 계속 강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LG전자를 설명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 좀 짚어주십시오. 예, 일단 투자 포인트는 그동안 대규모 적자를 냈던 휴대폰 사업부가 4분기 때는 3분기 1390 영업 적자를 냈는데요. 이번 4분기 때는 대폭 축소된 200억대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옵티머스 LT 그 폰이 국내에서 워낙 판매 급증하면서 영업 적자가 대규모로 축소가 됐습니다. 두 번째는 1분기 영업이익은 1분기 때 에어컨 성수기 수요 때문에 전사 영업이익이 1,200억으로 월이 되면서 이제 턴어라운드 모습이 확실하게 자리가 잡혔고요. 세 번째는 2분기에 이제 휴대폰 사업부가 2년 만에 전사 흑자 전환을 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LG전자 스마트폰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지금 2분기 때 2년 만에 휴대폰 사업 흑자 전환하는 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현재 주가는 올해 장부가 한 배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매력도까지 겹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그럼 LG전자를 좀 모아가는 게 맞겠습니까? 얼마쯤 사보면 좋을까요? 예, 저는 목표 주가가 10만 원, 10만 3천 원으로 보고 있고요. 예. 지금 뭐 잠시 지금 최근에 어제 오늘 주가가 조금 뭐 안 가고 있는 이유는 1월 9일 날 유상증자 했던 주식이 신규 상장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물량 부담 때문에 지금 주가가 잠시 지금 쉬고 있는데요. 뭐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분기 때 휴대폰 사업법 흑자 전환하는 게 거의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주가를 사야 될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리서치센터 기업분석부의 소현철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장 출발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자, 창봉 팀장님, 먼저 업종별 전략 듣기에 앞서서 오늘 특징주들 있을까요? 예, 아마 제가 오늘은 코스닥 지금 대형주라 거래되는 시가총액 8위 정도인 CJ E&M이 오랜만에 한 5.7% 급등을 하고 있죠. 사실 제가 봤을 때 CJ E&M이 그 승부수를 던졌지 않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스에 나온 대로 광고 단가를 최고 100%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오늘 한 1,700원, 1,800원 정도 오는데 CJ E&M 측면에서는 작년에 가장 대표적인 게임이 서든어택의 계약이 종료되고 나서 어떤 실적 부진에 상당히 허덕였습니다. 그래서 기관들도 계속 안 좋게 봤고 뭐 최근 CJ 엔터에서 나오는 영화 같은 경우도 그렇게 흥행을 못하고 있죠. 뭐 영화 같은 이야기 잠깐 하면 지금 대표작 마이웨이 같은 경우가 미션 임파서블 4에 밀리면서 상당히 고전하고 있다 말씀드리겠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종편을 한 달 이상 지켜보다가 두 달이네요. 오늘 승부수를 던졌는데 한 달 승부수를 던졌는데 가장 뭐 기존에 갖고 있는 채널인 뭐 TVN이라든지 이런 쪽의 시청률이 그대로 가져간다 그런 자신감을 갖고 광고료 100% 인상이 오늘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CJENM에 대한 주가 상승 그 전략까지 같이 드리면 일단은 광고 단가 100%를 인상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승부수를 던졌고 수익성 측면에서는 조금 완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하나만으로 6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CJ E&M이 전반적으로 6만 원 이상 같은 공모가를 회복하기까지는 상당히 힘들 수 있다. 그렇게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반등 3만 원 정도에서의 지지력에 대해서는 힘을 주지만은 추격 매수라든지 조금 추가 상승에 대해서는 특히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는지를 체크해야 된다 말씀을 미리 드리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오늘 사실 테마가 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갑자기 뭐 중앙백신이라든지 그런 그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백신하고 그 이글벳 이런 종목이 있는데 어제 좀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중앙백신 같은 대표적인 게 이게 AI 관련주죠. AI 같은 경우 지금 어저께 그 이천에서 경기도 이천에서 오리 110마리가 폐사를 했는데 검역원에서 부검을 해본 결과 AI로 그 사망이 아니죠. 오리니까 죽었다 그래야 되나요? 오리가 죽은 거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 그런 말씀드렸고 예. 중국 광동성에서 어저께 한 39세 남자가 사망을 했는데 AI라는 사망설이 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중앙백신이라든지 파루라든지 이글벳 AI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고 또 하나가 보통 이렇게 AI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물고기 주식들이 잘 가죠. 그러다 보니까 뭐 신라 SG, 동원수장, 사조사람 이런 것이 급등주로 간다 이런 말씀 미리 드리면서 사실 요새 같은 장에 테마주가 너무 많지 않나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론 잠깐 들어가면 역시나 지금 이번 주 1월달 1월 효과 들어와가지고 대형주가 보통 재미가 없습니다. 오늘 사실 뭐 대형주 조금 삼성전자 쉬고 있고 일부 전기전자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확연하게 대형주가 조금 소외받는 장이었다. 그리고 묻지마 개별주라는 표현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SNS 관련주 급등하고 있습니다만은 테마주가 상당히 성행하고 확연하게 대권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코스닥 장세가 어저께도 상당히
좋았고 오늘도 실제적으로 그래서는 조금 쉬고 있습니다만 코스닥 강세는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요건 하나의 제가 특징이라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 테마가 형성되고 또 하나가 주가가 기대 이상의 상승을 가는 그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대표적인 게 지금 날아가고 있다 그래야 되나 인포뱅크부터 한번 보겠는데 대표적인 오늘도 상한가입니다. 지금 8,440원. 이 왜 가는지 다 아시죠? SNS 관련주인데 실제적으로 SNS 사실 선거를 통한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인터넷 통한 선거 활동 자체가 허용될 수 있다는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이런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꾸로 펀더멘탈 측면에서 해석할 때 이거 한다고 해서 주가 실적이 급등한 건 아니죠. 하지만 테마라는 건 실제적으로 어떤 붐이 불게 되면 자금이 쏠리게 되고 그리고 재료를 만들어서 돈을 밀어넣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아예 펀더멘탈과 상관이 없이 이런 가는 거는 실제적으로 가긴 가는데 나중에는 험한 꼴을 볼 수 있다. 제가 이런 말씀 미리 드리겠고 같은 테마로도 갑자기 목이 메이네요. 한국 사이버 결제가 있죠. 예. 이 전자결제 관련주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조금 전에 본 인포뱅크나 가비하고는 테마의 성격이 좀 다릅니다. 왜? 전자결제 시장 같은 경우 실제적으로 약간은 펀더멘털이 받침이 되는데 물론 현재 주가가 약간 오버슈팅 고퀄한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런 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실제적으로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는 B2C라 그러죠. 기업 간 개인 간 B2C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가 지난 10년간 뭐 연평균 10% 성장했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왜 느닷없이 갑자기 올해 연말부터 이런 그 이야기를 계속 터뜨리면서 주가를 부양시키냐. 그렇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테마라는 실제적으로 조금 전에 어떤 정치적인 테마라든지 단기 사회적 이슈적인 테마는 단기적으로 올랐다가 내려가고 그다음에 기재 상한가를 많이 형성합니다. 기재 상한가라는 거는 점상이라 그러죠. 그건 왜냐면 매집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고 실제적으로 펀더멘탈이 되는데 시장에 약간 시장에 숨어 있다가 재료가 붙을 때는 기재 상한가는 잘 형성 안 하면서 거래량을 실으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너무 나쁘게는 보지 마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했을 때 어떤 정치적인 이슈라든지 단발성 이슈로 올라갈 때는 펀더멘털 상관없이 올라갔다 꺼지는 것도 급하게 꺼지지만은 원래 산업 자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시장에서 소외받았다가 올라가는 테마는 그 성장성이 좀 지속될 수 있다 그런 말씀드리면서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후자 측면에서의 테마는 뭐가 있냐. 제가 그전 말씀드리지만은 이 전자결제라든지 엔젤 산업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그런 관련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명수 전문가님도 업종별 전략에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함께 좀 봐주십시오. 뭐 일단은 뭐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예. 일단 그 코스피 시장 일단 그 동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외국계에서는 그 하이닉스, 포스코, 현대차, 현대중공업 등을 현재 강하게 매수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 그 코스피 지수의 경우 뭐 보합권에서 한 2% 내외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반전하고 있는데 현재 뭐 선물 시장에서 베이시스가 강하게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 국내 증시의 경우는 크게 하락할 가능성보다는 다시 한번 상승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금일 그 수급을 살펴보면은 그 계속해서 기관 쪽에서 견조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현재 뭐 증권, 보험, 투신 기관들이 소폭의 매수율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금일 수급 측면에서는 상당히 양호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으로 외국인들의 그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현재 흐름 양호하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일단은 뭐 그 앞서 서두에도 언급드렸다시피 연초에 삼성전자 IT 관련주가 강한 상승 흐름이 전개된 이후 그 다음 날 경기 지표 호조에 따라서 뭐 자동차, 철강, 화학 모든 업종들이 강하게 상승하는 랠리가 펼쳐졌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당분간 계속해서 반복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뭐 장중에 흔들린다 하더라도 일단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에 우선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과 코스피 시장 양분된 게 뭐냐면은 코스피 시장은 철저하게 실적이 검증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일부 IT 관련주의 매기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매수라든가 기관들, 외국인들의 대규모 매수세가 유입될 때는 어김없이 업종 대표주의 매수세가 강하게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각 업종 대표주의 경우 반드시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실적보다는 계속해서 테마 위주의 강한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시장을 살펴보면은 최근에 일부 뭐 비트컴퓨터라든가 이러한 헬스케어 관련주의 경우는 강하게 상승하기는 했지만은 유비케어의 경우는 SK그룹으로 그 M&A가 되면서 계속해서 그 대기업들의 헬스케어 시장에 적극적으로 사업 다각화 측면에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트렌드라든가 그 다음에 모기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일부 중소형 관련주의 경우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시장에 대응할 필요가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에서 뭐라 그럴까, 삼성전자가 중국에 진출한다는 소식과 함께 일부 유진테크라든가 미세화 공정에 반드시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핵심 장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의 경우 강하게 상승 흐름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진테크의 경우에는 거래 대금이 너무 적고 그 다음에 소리 소문 없이 올라가다 보니까 투자자 여러분들이 대응하기는 힘든데 현재 LG그룹에서 3D TV에 현재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D TV에 강점을 갖고 있는 일부 부품 관련주의 경우, 예를 들어서 MLS라든가 일부 TLI라는 이러한 중소형 관련주들의 경우에는 현재 바닥권에서 턴 어라운드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정 테마라든가 섹터가 강하게 상승하고 난 뒤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대기업들의 신제품 수요 추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새로운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시장이 대응하면은 뒤늦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미리 선점해가지고 저가에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는 현재 아직도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자 이제 종목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창봉 팀장님, 오늘 어떤 종목 사볼까요? 예, 제가 아까 너무 열을 올렸더니 좀 식혀야겠습니다. 식히는 의미에서 오늘 종목은 또 하나 다시 그래서네요. LG U+입니다. 사실 통신주 저는 약간은 이제 LG U+ 오늘 조금 100원 정도 반등하고 있는데 반등의 타이밍이 왔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일각에서는 이제 LG 원래 투지, KT가 원래 12월 달에 투지를 종료하려고 하다가 조금 삐걱거렸고 그것이 다시 어저께부터 1월 3일부터 그저께네요. 1월 3일부터 일부 개시를 했습니다. 개시를 해가지고 다시 이제 LG U+를 평가하는 통신 섹터들은 그나마 이제 넘버2로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KT가 와가지고 다시 넘버3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옛날에 한석규가 나왔던 그 영화도 있죠. 사실 넘버2나 넘버3는 별로 의미는 없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늘 드리는 말씀이 올해는 어차피 화두가 LTE이기 때문에 차라리 SKT는 조금 불리할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LG U+나 KT는 전체적으로 같은 윈윈 효과를 볼 수 있다. 요즘 포커스를 맞추겠다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LTE 잠깐 드리면 KT 같은 경우는 사실 원래 12월 달에 종료하고 바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한 달 정도 미뤄졌고 실제적으로 아직까지는 KT는 다른 측면에서 비해서는 약간 늦다. 최소한 4월 정도 돼야만 전국망 정도를 확보할 예정이다 말씀드리겠고 현재 지금 12월 1월 기준으로 했을 때 LTE 폰 가입자 수를 보면 의외로 LG가 약진한 게 눈에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데이터에서 봤을 때도 SKT가 한 고객이 한 70만 명, 그리고 LG가 한 50만 명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땐 7대5라 그러면 LG U+ 측면에서는 상당히 잘했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 실제적으로 텔레비전 광고에서도 누구죠? 신민아라든지 아니면 그 잘생긴 애 누구지? 원빈이라 이용해가지고 상당히 공격적인 광고를 하면서 LTE폰의 사활을 걸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 그래서 오늘 한 120원 반등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배당락에 빠진 것도 있습니다만은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이제 KT가 하니까 LG는 U+라고 밀릴 거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오류가 있다. 왜? 어차피 12월 말 정도에 KT가 투지 종료하는 건 시장에 나와 있던 건데 그 나와 있는 상태에서 LG U+는 하반기에 주가를 올렸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상승 흐름에는 변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일단 매수 가격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한 가격보다는 조금 올랐습니다만 별로 6,000, 한 7,050원 밑에서는 매수를 하자 말씀을 드리겠고, 단기적인 목표가는 사실 통신적으로 그렇게 급등주처럼 날아가는 종목은 아닙니다만은 한 8,000원. 손절 라인은 6,25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KT는 쉬어가는데 LG U+는 1.7% 오릅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있는 종목을 봤더니요. 오늘 LG U+가 상위권에 좀 올라가 있네요. 이 같은 흐름이 좀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7,050원 선 아래 매수 가능하겠다. 창공 팀장님 말씀이셨습니다. 이명식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 들고 오셨나요? 예, 코스닥 시장에서 일단은 실적이 개선되는 그런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BHI입니다. 계속해서 테마주가 강하게 상승하다 보니까 일부 실적을 갖춘 종목군들의 경우 소외감을 갖는 그런 경향이 큰데, BH의 경우에는 전일 강한 상승 흐름이 전개됐던 배경 요인이 일단은 4분기뿐만 아니라 2012년도 매출 성장 국면에 진입한 것이 현재 시장에서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BHI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보일러라든가 복수기,
교환기 등 그 발전 플랜트 기자재를 그 만드는 회사인데요. 2012년도 그 신규 수주 잔고가 1조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지난 2011년도 그 수주가 한 6천억 원대를 달성을 했는데요. 2012년도에도 급격히 그 발전 플랜트 부분에 있어 매출이 성장세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현재 그 해외 변수 요인으로 인해서 업황이 상당히 그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중소형주임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틈새 시장 속에서 매출 성장세를 이어가는 그런 과정에 놓여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일단은 그 장중 변동성을 감안해 갖고 BIH의 경우에는 뭐 한 22,000원과 23,000원대 전후에서 일단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분할로 접근하면 괜찮다라고 판단이 되고, 일단 그리고 그 해외 변수의 돌발 요인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적어도 뭐 한 21,00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홀딩하는 전략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장 출발 전략은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의 임형식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잠시 후 11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봐드리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무료 문자를 보내실 수 있는 번호는 013-3366-0110번이고요. 또 전화로도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3153-2610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신청 접수가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릴게요. 자, 투자 손자방법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